안녕하세요. 라이언TV 고PD입니다. 어제 라이언 대표가 교도소에 의뢰인을 만나러 가시기 전에 이번에는 너의 태국 삶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난감한 말씀을 남기시고는 호련히 가버리셨습니다. 저희가 라이언TV 채널을 만든 취지도 그렇고 유튜브나 다른 OTT 매체를 통해서 태국 생활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하시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고PD가 태국에 오게 된 계기부터 현재 방콕에서 생활하기까지, 그리고 태국이라는 나라에서 생활을 하면서 들어가는 생활 비용에 대한 부분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2015년 9월 태국 푸켓으로 여름 휴가를 왔었는데요. 한국에서의 치열한 하루하루를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넓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리조트에서의 꿀 같았던 5일을 보내고 일상으로 돌아갔는데 숨이 탁 막히더라고요. 그전에는 해외 다녀와도 그런 느낌을 갖지 않았었는데 그때는 달랐던 거죠. 몇 날 며칠을 고민하던 끝에 모든 걸 정리하고 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영어는 조금 하지만 태국어는 사와디카, 컵콘카 정도만 알았으니 당장 언어부터 막막했습니다. 살면서 조금씩 늘어간다지만 당장 돈 내면서 물건 하나 사려 해도 긴장이 되더라고요. 도착 당일 먼저 와서 살고 있던 친구한테 적어달라고 해서 숫자부터 돈 내는 법까지 습득을 하고 주변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동안은 신나서 돌아다녔죠. 근데 한 달이 지나니까 조금씩 불안해지더라고요. 한국에서의 삶이 싫었지만 이미 그 바쁜 삶 속에 익숙해져서일까요? 이 바쁘지 않은 삶이 익숙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며칠 뒤 드디어 현실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태국 입국하면 보통 90일 비자를 주는데 벌써 2달이 다 되었으니 남은 한 달 안에 일자리를 구해서 비자를 해결해야만 했던 거죠. 방법은 많지만 계속 돈 들어가는 일만 있을 수는 없으니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죠. 저 같은 경우는 놀러 온 것이 아니라 살자고 온 것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때 뜻밖의 소개를 받고 여행사의 가이드가 아닌 사무직으로 면접을 보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한테 사장님께서 개인 차도 내주시면서 일자리를 주셨습니다. 사실 사장님한테는 태국에 대해서 완전 무지랭인 저를 쓴다는 건 모험이었죠. 돈 낭비가 될 수 있고 시간 낭비도 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한테는 태국에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님을 알게 해주신 분입니다. 그렇게 저의 태국살이는 안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태국에 오기 전 한국에서는 호텔에서 약 10년간 일하다가 작은 가게를 했습니다. 한 달 수입은 월 평균 250에서 300 정도였는데요. 태국에서 가이드하면 1000만 원도 번다는 말에 사실 혹하기도 했었고 워낙 사람 대하는 일을 제가 조금 잘한다고 생각을 해서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다행히 우리 나이스한 사장님께서 시간차를 두고 월급을 올려주셔서 한국보다 낮지는 않더라도 태국에서 사는 걸 감안했을 때는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을 정도까지 받았습니다. 보통 한국인이 있는 회사들은 월급이 최저 45,000바트, 이 금액은 노동청에 신고하는 외국인 최저임금이라서 그렇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평균적으로 약 6에서 7만 바트 정도까지 주는 편입니다. 경력이 좀 있거나 태국어, 영어, 한국어 이렇게 3가지를 다 잘하는 경우에 10만 바트까지 받는 분도 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와서 1년 지나고부터 평균적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지난 코로나 전까지 팡팡 쓸 정도는 아니더라도 여유롭게 삶을 살 수 있었죠. 월급을 받아서 수입이 생기면 당연히 지출이라는 것이 있겠죠. 일단 코로나 이전 푸켓에서의 고정 지출은 집 렌탈비 10,000바트, 전기와 물세 2,500바트, 핸드폰 약 1,000바트,
저는 전화 업무가 많았어서 좀 나오는 편이고 보통 600바 정도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추가 지출은 고양이 3마리에 개 1마리, 반려아이들에게 필요한 먹을 것과 병원비, 그리고 애들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 월 평균 5,000바트 정도, 그 다음에 기름값, 차량 기름값으로 2,000바트 정도, 식대 및 유흥비가 10,000바트에서 많게는 20,000바트 정도 사용했고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월 평균 금액은 30,000바트에서 40,000바트 정도였습니다. 뭐 돈 좀 번다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더 쓰시고 더 즐기기도 하시겠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반려아이들 4마리와 저 인간 1명이 사는 기준입니다. 그렇게 푸켓에서의 삶은 사실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나름 살아왔었습니다. 차량에 대한 유지비 관련해서는 사장님이 다 내주셔서 사실 더 세이브된 부분도 있었고요. 근데 망할 놈의 코로나 터지고 조금은 쪼달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행사라는 직장을 갖고 있었고 특히나 전 외국인이다 보니 아무래도 제일 먼저 타격을 입는 군에 속해 있었죠. 처음에 다들 그러셨겠지만 메르스나 사스처럼 잠깐 스치고 지나갈 거라 생각하고 있는 돈 써가면서 풍족하지는 않아도 그렇게 쪼들리게 지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사장님께서 한동안 생활비 쪽으로 보태주시기도 했고 가족들이 먹을 거라도 잘 챙겨 먹으라고 용돈을 보내주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이게 장기화가 돼가면서 도움의 손길은 점차 줄어들고 처음 태국에 왔을 때처럼 불안감에 죽겠더라고요. 돈은 점점 줄어들고 애들은 나만 바라보고 있고 애들 놔두고 한국 들어오라는 가족들하고 매일같이 싸우고 울고 불고 아무리 내가 어렵다고 해도 아이들을 어떻게 하고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와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뭐라도 해야 한다고 방법을 찾아야 했지만 정말 이제 아무것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푸켓은 남은 한인이 150여 명 정도밖에 안 되었고 또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호텔 일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이 망할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안 되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육체 멀쩡, 숨만 잘 쉬면 죽으라는 법은 없다. 최고가 되려면 최저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만 되새기던 어느 날 사장님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형이 방콕에 있잖아. 형이 유튜브 얘기하길래 네 추천했으니 올라가서 일하고 있어. 태국이 다시 열릴 때까지 돈을 많이 받지는 못해도 버티려면 벌어야 할 테니. 이렇게 라이언 대표와의 인연을 시작으로 방콕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TMI를 하자면 라이언 대표와 푸켓 사장님은 친형제간이십니다. 그렇게 올라온 방콕. 한국으로 따지면 서울이잖아요. 촌년도 이런 촌년이 없었습니다. 나름 저 서울 아가씨였는데 말이죠. 높은 건물과 큰 백화점들, 슈퍼 크기와 상품들의 차이까지. 하지만 즐길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집세부터 생활비까지 집 렌탈비 원래는 15,000바트인데요. 제가 주인분을 잘 만나서 코로나 기간 동안만 할인을 해주셔서 12,000바트에 지내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동거가 가능한 콘도는 진짜 구하기가 힘든데 정말 그때 운빨이 절정이었던 거죠. 그리고 전기랑 물세는 정부 운영이라 그런가 푸켓하고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핸드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 애들 먹을 거, 그다음 병원, 애들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 푸켓에서 사실 5,000바트 정도였는데 방콕이 푸켓보다는 조금 저렴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최소로 필요한 것만 해주고 있어서 지금은 월 평균 한 3,000바트 정도 쓰고 있습니다. 애들도 코로나 이후에는 쪼들리게 생활을 하는 거죠. 차량 유지비랑 기름값 이게 푸켓보다 조금 센데요. 일단 방콕은 차도 많고 짧은 이동 거리임에도 교통체증이 심하다 보니 기름값이 장난 아니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차량에 들어가는 비용, 지원비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당하다 보니 푸켓에서보다 조금 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제 개인 비용도 5,000바트 내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총 지출은 월 평균 맥스 28,500바트 정도입니다. 사실 이것도 안 쓰려고 노력 중이에요. 내용 정리를 하다 보니 코로나 저의 삶이 급 우울불상해지네요. 그래도 이렇게 버틸 수 있게 일자리를 주신 우리 라이언한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마다 사는 기준이나 역량은 다르겠지만 저는 돈의 액수보다는 삶의 질을 택했었고 그 선택을 잘 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이랑 다를 거 없이 일을 하고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보다는 노동 스트레스가 좀 덜하고 쉬는 날 힐링이 되는 지수가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푸켓에서는 아무래도 바다를 보러 좀 자주 갔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른 것 같아요. 일단 태국 친구들의 따스함이 한국 친구들하고는 또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찰이나 피윈, 오토바이 택시 같은 선물들 혹은 이민국 직원들이 속 뒤집어 놓는 일이 참 여러 번 있었는데요. 뭐 그런 일 따위 겪어주지 뭐. 난 태국에 살고 싶으니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생각보다는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이언이 말하기를 내가 돈도 많이 못 주는데 니는 만날 뭐 그리 신나서 일을 하노. 항상 즐겁고 항상 웃고 참나. 태국에만 있을 수 있으면 그저 행복한 고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